평생 혼자 살 생각으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는데 몇 년 뒤에는 귀촌을 해서 살고 싶어 그 목표로 적금을 열심히 넣고 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어요. 어딜 가나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였고 집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떠돌이 생활을 했죠. 박복해도 너무나 박복한 제 인생, 가엾은 제 인생 이야기를 한번 풀어내 볼게요. 어린 시절 제 기억에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늘 다정하셨고 잘 놀아주시는 분이었고 엄마도 얼굴에 웃음이 많은 분이셨어요. 때마다 가족 여행을 다녔고 저는 늘 예쁜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아이였고요. 하지만 제가 7살 때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우리 가족의 행복은 산산조각이 났고 저의 불행은 시작이 됐죠. 집안의 가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게 남은 가족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됐을까요? 저는 사랑하는 아빠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고 엄마는 남편을 잃은 것과 더불어 전 재산을 뺏기게 되면서 경제적인 위기까지 한꺼번에 겪게 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화물용 트럭을 운전하는 일을 하셨어요. 일찍 일을 시작하셔서 부지런히 돈을 모아 그 비싼 차를 직접 사셨고 그래서 월급쟁이 운전사들보다 훨씬 벌이가 좋으셨어요. 어린 저는 이런 자세한 내용을 몰랐고 어린 기억에 우리 아빠가 참 멋진 분이었다는 것만 기억하는데 어쨌든 아버지 덕분에 우리 생활은 나름 풍족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낸 사고로 인해 우리 재산은 모두 피해자들 보상금으로 쓰였고 그 일로 엄마와 저는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불행이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거죠. 어렸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슬퍼했지만 엄마는 막막하셨을 거예요. 남은 사람들은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지 얼마 뒤 우리 집의 구석구석에 붙어있던 빨간 딱지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게 나요. 내가 좋아하는 커다란 곰인형에도 붙어있던 빨간 딱지. 내 곰돌이에게 딱지 붙이는 게 싫어서 붙이지 말라고 했더니 그 아저씨가 저에게 했던 말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내 곰돌이한테 그러지 마세요. 내가 다 뗄 거야. 빨간 딱지 다 떼버릴 거야. 어허, 요 맹랑한 것 보게. 이 인형 이제 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로 딱지 떼지 마. 너 이거 떼면 아저씨가 잡아갈 거야. 엄마. 아저씨가 너무 무섭게 저에게 말했어요. 순간적으로 겁을 먹은 저는 울음을 터뜨렸고 엄마가 아저씨를 혼내줄 거라 믿었지만 저를 달래며 그 자리를 피할 뿐이었어요. 그때 어린 저도 직감했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울어도 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요. 빨간 딱지가 붙고 얼마 뒤 엄마와 저는 살던 집을 나와야 했어요. 제가 좋아하던 내 방의 모든 물건들을 놔둔 채 겨우 옷가지 몇 개만 가방에 싸서 엄마와 야밤에 그 집을 떠났죠. 잠자던 저를 깨워 도망치듯 집을 나선 엄마에게 잠이 온다고 투정을 부렸지만 더 이상 엄마는 제 투정을 받아주는 엄마가 아니었어요. 자면 안 된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라는 엄마의 단호한 목소리에 겁을 먹은 저는 두말 않고 엄마를 따라 걸음을 빨리 걸었고 몇 시간을 움직여 도착한 곳에서 저희는 자리를 잡았어요. 엄마, 벽에 벌레 붙어 있어. 괜찮아. 엄마가 잡을게. 도연아, 이 집엔 이런 벌레가 많으니까 익숙해져야 해. 싫어. 나 벌레 싫단 말이야. 엄마도 싫어. 그런데 어쩔 수 없어. 왜 이런 집에서 살아? 엄마, 우리 집 가자. 나 내 방에서 자고 싶어. 그 집은 이제 못 가. 왜? 왜 못 가? 우리 집인데? 도연아, 떼쓰지 마.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알겠지? 싫어. 여기 우리 집 아니야. 엄마 바보야. 넌 맞아야 엄마 말 들을 거야? 싫어. 철없는 7살이 뭘 알겠어요. 새로 살게 된 집은 겨우 방 한 칸에 주방이 같이 딸린 곳이었고 반지하라 눅눅한 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낮에도 방은 어두웠고
벽에 바퀴벌레가 마치 자기 집인 양 살고 있는 곳에서 한시도 있고 싶지 않을 뿐이었죠. 원래 살던 집에 너무나 가고 싶었어요. 좋은 냄새가 나는 이불이 깔린 내 침대에서 자고 싶었고 좋아하는 인형이랑 함께 자야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겠다고 한 건데 엄마는 고집 부리는 저에게 결국 매를 들고 말았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아보는 회초리에 저는 아연실색하고 말았고 잘못했다고 말해도 엄마의 회초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퉁퉁 부은 눈과 시퍼렇게 부어오른 종아리를 붙들고 그날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눈을 떠보니 엄마가 구슬프게 울고 계셨어요. 잠든 제 손을 붙들고 울고 계시던 엄마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더 슬프게 우셨습니다. 엄마의 매도, 엄마의 눈물도 그날 처음 본 것들이었어요. 덩달아 울음이 터진 저는 엄마와 함께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가 보고 싶었고 엄마에게 맞은 종아리가 너무 아팠죠. 그리고 그 눅눅한 지압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밤이었습니다. 엄마는 우리 모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 그늘 밑에서 결혼 후에는 집에서 전업주부로 저만 키우셨는데 경력도 뭣도 없는 아줌마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저 당장 할 수 있는 식당 보조 일을 하며 이 식당 저 식당 전전하셨죠. 7살 나이에 유치원도 가지 못하는 저는 하루 종일 그 곰팡이 냄새나는 방에서 놀다가 심심하면 골목길에서 흙장난이나 하면서 엄마를 기다렸죠. 아침에 나간 엄마가 언제 오려나 하루 종일 목이 빠져라 기다리면서 참 많이 외로웠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혼자 있은 적이 없던 저였기에 갑자기 바뀐 생활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집에 돌아온 엄마에게 안겨서 몇 번 울어도 봤지만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나서는 울지도 않게 됐죠. 어린 나이에 해맑게 웃던 저는 어느새 웃음을 잃은 무표정한 아이가 됐고요. 기약 없는 시간들이 흘렀어요. 저는 국민학생이 됐고 엄마는 식당을 그만두고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혼자 있기 힘들어했던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학년이 올라가자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아졌고 그래서 엄마는 공장에 취직을 할 수 있게 되셨어요. 오늘 육성회비 내는 날이지? 자, 이거 선생님께 드려. 응. 아, 우유값도 내야 되지? 아이고 어쩌나? 오늘은 돈이 없는데. 괜찮아, 우유 안 먹어도 돼. 왜 안 먹어? 다른 친구들 다 먹잖아. 안 먹는다고. 너 그거라도 먹어야 키 크지. 엄마가 내일 돈 줄 테니까 우유 먹어. 지난달에도 안 먹었어. 맨날 돈도 밀리면서 왜 자꾸 먹으라는 거야? 도연아, 너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우유 먹고 돈 안 내서 앞에 불려나가는 거 쪽팔려. 그래서 안 먹겠다는데 왜 자꾸 그래? 도연아. 학교에 내야 할 돈들이 밀리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저랑 엄마 단둘이 생활을 했지만 엄마 혼자 벌이로 늘 부족한 생활을 했거든요. 월세에 공과금에 제 학비까지 빠듯한 살림인 걸 알기에 엄마한테 되도록 돈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내 속도 모르고 엄마는 우유 안 먹는다고 뭐라고 하셨어요. 이미 반에서 아빠 없는 아이로 준비물 안 챙겨오는 아이로 늘 꾀죄죄하게 다니는 아이로 소문이 나 있는데 그런 건 모르면서 키 커야 한다고 우유 먹으라는 엄마의 말이 저에게 너무 짜증스럽게 다가왔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 벌어서 엄마한테 보탬이라도 되고 싶었죠. 자꾸만 제가 엄마한테 짐이 되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고요.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국민학교 5학년이 됐을 때 그때는 아빠의 부재가 더 이상 저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 나이였지만 엄마 생각은 달랐던 것 같아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엄마와 말다툼이 많았는데 그게 다 편모 가정이라서 그렇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을 먹는데 엄마가 뜬금없는 말을 꺼내셨죠. 다현이 너 아빠 안 보고 싶어? 갑자기 아빠는 왜? 아니 요즘 너하고 엄마하고 자주 다투잖아.
너도 아빠라는 큰 울타리가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싶어서. 이미 죽은 아빠를 어떻게 다시 살려낼 수 있어? 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래.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니? 그럼 그런 말 왜 하는데? 너한테 아빠 만들어줄까 싶어서. 아빠? 엄마 남자 생겼어? 아니 그게 진짜야? 남자 있어? 충격이었어요. 아빠를 만들어준다니. 엄마한테 다른 남자가 생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저는 곧바로 아빠 필요 없다고 했어요. 행여나 꾸물거리면 진짜 낯선 남자가 아빠 자리에 들어올까봐 바로 싫다고 했는데 엄마는 제 말을 듣지 않았죠. 며칠 뒤 새아빠가 될 사람이라며 어떤 아저씨를 저에게 소개했거든요. 네가 다연이구나. 이름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네. 다연아, 인사해야지. 엄마 친구분이야. 엄마 친구인데 왜 내가 인사해야 해? 다연아. 괜찮아요. 다연이가 놀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두 사람 결혼할 거예요? 결혼? 아마도. 왜냐면 엄마랑 아저씨랑 서로 좋아하거든. 엄마, 진짜야? 엄마는 제 눈치를 봤지만 그 아저씨를 좋아한다고 했고 저는 당연히 그 두 사람이 못마땅했어요. 나는 분명 아빠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엄마는 제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보다는 엄마가 남편이 필요했겠죠. 반갑지 않은 첫 만남 이후 그 아저씨는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어요. 엄마와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는 남자였는데 엄마보다 2살이 많았어요. 퇴근길에 같이 우리 집에 와서는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고 과일까지 먹은 뒤 돌아갔는데 그 아저씨가 오기 시작하면서 밥상에 반찬이 달라졌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하다며 뻗기 일쑤였던 엄마는 힘든 표정 하나 없이 밥을 뚝딱뚝딱 차렸고요. 그 모든 변화를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저는 너무나 싫었어요. 아빠와 사별 후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홀몸도 아니고 애까지 키우면서 사는 게 만만치 않은 것도 알고 있지만 저는 엄마 옆에 있는 그 남자가 너무나 싫었어요. 엄마를 뺏기는 것 같아 더욱 싫었죠. 하지만 엄마는 재혼을 결정했고 저에게는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제가 아빠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제 말은 듣지 않았고요. 결혼 얘기가 나오고 얼마 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고 저에게는 새아빠와 새할머니가 생겼습니다. 새아빠는 엄마 때문인지 겉으론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줬어요. 웃어주고 예뻐해줬지만 그 속엔 딴 생각이 들어있는 듯 게름직하기만 했죠. 반면 새할머니는 저를 싫어하는 티를 팍팍 냈어요. 자기 아들이 애딸린 늙은 여자한테 속아서 결혼까지 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도 않고 바로 드러냈어요. 오늘도 고기 반찬이냐? 아니 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맨날 밥상에 고기가 올라와? 어머니 왜 그러세요? 돼지고기 얼마 안 해요. 얼마 안 하긴. 우리 둘이 먹을 때야 그깟 돼지고기 돈 신경 안 쓰고 살았지만 지금 입이 2배로 늘었잖냐? 제가 얼마나 많이 먹는지 넌 모르지? 어머님, 우리 다연이 많이 안 먹어요. 지 새끼라고 편들기는. 많이 안 먹긴. 고기만 쏙쏙 골라 먹는 거 안 보이냐? 걔도 먹을 때는 안 건드린다는데 새할머니는 밥상에서 꼭 저에게 미운 말을 한마디씩 했어요. 눈치 보여서 많이 먹지도 못하는 저를 걸고 넘어지셨는데 결국 제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였죠. 엄마가 희망으로 가득 차 새로 만든 가족은 그다지 이상적이진 않았어요. 저에겐 재앙과도 같은 결합이었고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중학생이 되고서 사춘기가 오자 집은 오히려 피해야 하는 곳이었고 차라리 학교에 있는 시간이 더 마음 편할 때가 많았어요. 매일매일 새할머니와 새아빠의 눈치를 봐야 했고 애딸린 여자로 시집을 간 엄마는 구박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고통 없이 죽는 법에 대해 알아보고 다녔어요. 머릿속엔 온통 그런 생각뿐이니 학교 공부도 친구 관계도 저에게는 흥미가 없었어요. 엄마는 결혼하고 얼마 뒤 임신을 했어요. 매일같이 이어지던 새할머니의 구박은 임신 기간에 잠시 주춤했는데 뱃속에 동생이 여자아이라는 걸 알고는 전보다 구박이 더 심해졌어요. 네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딸 낳아서 어쩌겠다는 거냐? 첫애도 아니고 이미 저렇게 큰 딸이 있는데 우리 아들 등골 빼먹으려고 작정한 거야?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다현이도 들으면 상처받아요. 이것이 시애미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 잔말 말고 가서 애 지워. 아들 아니면 필요 없어. 아이 엄마, 생긴 애를 어떻게 지워? 그만 노여워하세요. 엄마도 여자면서 그러신다. 그거랑 이거랑 같아? 나는 딸이 더 좋아요. 내가 다현이 얼마나 이뻐하는지 다 아시면서. 새아빠는 딸이 좋다는 말을 하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얼마나 소름 끼쳤는지 몰라요. 엄마는 자기 편을 들어주는 아빠가 고마웠는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새아빠도 새할머니도 끔찍하기만 했죠. 새아빠의 도움으로 집안의 평화가 다시 찾아왔고 엄마는 무사히 만사까지 버텨 출산을 하게 됐어요. 출산을 한번 해봤지만 이미 오래전이라 노산이었던 엄마에겐 무리가 갔던 모양이었어요. 둘째지만 출산이 순조롭진 않았고 진통만 계속됐어요. 새벽에 온 진통 때문에 급하게 병원으로 간 엄마가 걱정돼서 다음날 학교를 마치고 병원에 갔는데 엄마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알아보니 동생은 무사히 태어났지만 출혈이 멈추지 않았고 별 수 없이 자궁을 적출했다는 말을 하더군요. 병실에 누워있는 엄마는 핏기가 없이 잠만 잤어요. 그 아픈 사람 곁에 간병인 하나 없이 홀로 병실에 있는 엄마. 다른 사람들은 다들 간병해주는 사람들이 하나씩 있는데 엄마는 홀로 누워 있었어요. 저는 엄마가 어찌 될까봐 너무나 무서워 울고만 있었고요. 우리 타연이 왔어. 엄마, 괜찮아? 그냥 낮잠 자고 있었던 거야. 울었어? 엄마, 왜 울어? 엄마 괜찮은데? 나는 엄마 죽는 줄 알고. 내가 죽긴 왜 죽어? 너 놔두고 어딜 가 내가? 엄마, 오래오래 살아야 해? 알았지? 나 두고 죽으면 안 돼? 아빠처럼 그렇게 가버리면 안 돼? 그래, 약속해. 아빠처럼 엄마도 그냥 가버릴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던지 내 이름을 부르는 엄마를 보는 순간 겨우 멈췄던 눈물이 다시 쏟아졌어요. 그런 저를 엄마는 씁쓸하게 웃으며 달래줬죠. 그때가 세상에 태어나 가장 무서웠던 날인 것 같아요. 엄마가 사라질까봐 겁이 났던 그때요. 며칠 후 엄마는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갔어요. 남들은 출산 후에 다들 몸조리 한다는데 자궁까지 적출한 엄마는 맘 편히 몸조리를 할 수 없었고 곧장 갓난쟁이 여동생을 돌보셨어요. 할머니는 자궁 드러내서 아들은 볼장 다 봤다며 남의 집안 대를 끊어놨다고 엄마를 보자마자 욕을 하시더군요. 엄마는 묵묵히 그 싫은 소리를 다 듣고도 가만히 계셨어요. 새아빠 역시 한마디 해줄 법도 한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고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죠. 그래서 할머니한테 퍼붓고 싶었는데 그러면 엄마한테 또 더한 말 할까봐 그러지도 못했어요. 억지로 감정을 눌렀더니 눈에서 눈물이 저절로 흘렀어요. 주먹을 꽉 쥐고 어금니를 물고 있으니 엄마가 가만히 제 손을 잡아주시더군요. 엄마 괜찮아. 할머니도 속상해서 그러시는 거야. 본심은 안 그러셔. 엄마는 세상 멍청이야. 다연아, 나는 엄마처럼 절대로 안 살 거야. 나는 안 그래. 내가 보태지 않아도 엄마는 속상했을 텐데 빤히 알면서도 엄마한테 모진 소리를 했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 속이 터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 소리를 하고 말았어요. 참 나쁜 딸이죠? 엄마가 집에 오고 새할머니가 도와주기는 했지만 본인 몸도 아프다면서 새아빠가 있을 때만 간간히 들여다볼 뿐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끙끙거리는 엄마가 안쓰러워 학교를 마치면 곧장 집으로 와서 제가 살림을 도왔어요. 서툴렀지만 저녁밥도 짓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요. 이제 겨우 중학교 2학년, 노련하게 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딴에는 애써서 식사를 차려놓으면 국이 짭니 싱겁니 하며 입대는 새할머니. 진짜 얼마나 밉던지. 군소리 하면서도 입안에 밥숟가락을 밀어넣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제 입맛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겸상도 하기 싫어서 혼자 밥 먹고 그랬죠. 그래도 집안에 아기 소리가 나니 예전보다는 분위기가 많이 부드러워졌는데 새할머니도 딸은 필요 없다시면서도 본인 핏줄이라 그런지 여동생을 예뻐라 하셨어요. 엄마도 새아빠도 작고 작은 여동생을 보며 오랜만에 밝게 웃었고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들을 보고 있으면 내 자리는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엄마조차도 멀게만 느껴질 뿐이었고요. 집에 있기 싫었어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만 하는 가족이라는 이름하에 전혀 가족답지 않은 저는 백미 속에 섞여 있는 돌멩이 같은 존재로만 느껴졌어요. 그런 느낌은 언제든 그 집을 나갈 수 있는 마음을 먹게 만들었고 제가 집을 나가게 되는 방아쇠 같은 사건이 생겼어요. 너지? 너 맞지?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너 아니면 이럴 사람이 없어. 분명히 너야. 어머님, 무슨 일로 그러세요? 내 돈이 없어졌어. 예? 무슨 돈인데요? 무슨 돈이긴, 내가 어제 갯돈 받아서 오늘 은행에 넣으려고 놔뒀는데 그게 감쪽같이 없어졌어. 잘 찾아보셨어요? 다 찾아봤지. 내가 안 찾아보고 이러겠냐? 할머니는 갯돈 50만 원이 없어졌다면서 그걸 제가 훔쳐갔다고 했죠. 영문도 모르는 저는 아니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너 아니면 누군데? 내 돈을 내가 훔쳤겠냐? 어제 빨래 둔다고 내 방에 들어온 건 너밖에 없는데. 제가 빨래 갖다 놓을 때는 할머니가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들어와서 내가 돈 세는 걸 네가 봤잖아. 저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내가 널 어떻게 믿어? 이 도둑년아. 어머님, 애미 너는 가만히 있어. 너 애 교육 이렇게 시키는 거 아니야. 네가 물렁하니까 네 새끼 도둑년으로 키운 거 아니냐? 저 아니면 어쩌시려고 이러세요? 머리에 쇠똥도 안 벗겨진 것이 꼬라보는 것 좀 보게. 내가 너 처음 볼 때부터 맘에 걸렸어. 걸렸다고. 생사람 잡지 마세요. 나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내 말은 들을 생각도 없었고 이미 제가 훔쳐갔다고 낙인을 찍은 후였어요. 저는 굽히지 않고 아니라고 했고 엄마도 저를 감싸주며 할머니와 계속 실랭이를 하는데 새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소란스러움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할머니가 상황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새아빠가 다짜고짜 제 얼굴에 뺨을 때렸어요. 짝! 여보. 이놈의 자식이, 너 어디서 배운 짓이야? 어디 할머니 돈에 손을 대? 나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할머니가 거짓말 하신다는 거냐? 새아빠 나한테 이러면 안 될 텐데요? 뭐? 내가 뭐? 너 이 자식 눈 똑바로 안 떠? 새아빠는 당황했는지 더 화를 내며 저에게 윽박질렀어요. 엄마는 나를 가로막고 서서 화내는 새아빠를 말리려고 했지만 화가 치미는지 몽둥이를 가져와 저를 때리려고 하더군요. 가만히 있으면 맞을 것 같아서 저는 가방을 챙겨 들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집을 나가자 엄마가 제 이름을 불렀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한참을 뛰어갔죠.
저를 부르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아 겨우 멈춰서 숨을 고르다가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서글프고 힘들었죠. 세상에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느낌에 외로움마저 들었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함과 동시에 돌아가신 아빠가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빠가 계신 곳으로 가고만 싶었어요. 갈 수만 있다면 가서 아빠를 만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린 마음에 그렇게 독한 짓은 하지도 못하고 괴로움에 발버둥만 칠 뿐이었어요. 그날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처 기차역 대기실에서 몸을 웅크려 나를 꼬박 세웠어요. 그나마 여름이라 가능한 일이었죠. 밤새 자는 둥 마는 둥 해서 몽롱한 정신으로 학교를 가는데 교문 앞에서 엄마를 만났어요. 타연아, 너 어디서 잤어? 왜 나왔어? 너 그러고 나가면 엄마가 마음이 편하니? 왜 이렇게 엄마 속을 썩여? 그럼 도둑년 취급하는데 거기 내가 어떻게 있어? 돈 찾았어. 할머니가 잘못 두시고는 너한테 그러신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마치고 집에 와. 와, 정말 그 할머니 대단한 분이다. 돈을 찾았다고? 자기가 잘못 두고서 나한테 그랬다는 거야? 연세 드시면 원래 깜빡하고 그래. 네가 이해해, 응? 아니, 나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 나 더 이상 거기서 안 살아. 그게 무슨 소리야? 거기서 안 산다고! 저는 엄마를 외면하고 교실로 들어갔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눈에 눈물이 가득 찼지만 울지 않으려고 이를 깨물고는 교실로 들어갔죠. 더 이상은 그 인간들 안 보고 살고 싶었어요. 엄마가 좋아서 한 결혼이지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더 이상 참고 살기 싫었어요. 학생 신분으로 혼자 살 게 걱정이긴 했지만 죽어도 그 집에 다시 들어가고 싶진 않았어요. 그날 학교를 마치고 나가는데 교문에서 엄마를 다시 만났어요. 제가 집에 안 들어갈까봐 마중을 나오셨는데 저는 더 단호하게 얘기를 했죠. 그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혼자 살겠다고요. 먹고 사는 건 알아서 할 테니 방이나 하나 구해달라고 했어요. 지하도 좋고 쥐나 바퀴벌레 나오는 곳도 괜찮으니까 제발 구해달라고요. 엄마는 혼자 살겠다고 우기는 저를 가만히 보시다가 결국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방을 구해주셨죠. 미안해, 엄마. 학교 근처에 이 방이 그래도 제일 깨끗하네. 정말 혼자 있어도 괜찮겠어? 응, 그 집에서 사는 것보다 100배는 나아. 그래, 미안하다, 타연아. 엄마가 뭐가 미안해. 나 혼자 잘 살 테니까 엄마나 잘 살아.